523번 산화에틸렌 중간. 산화에틸렌에 관련된 거 어제도 정리를 했습니다. 화학적인 폭발 종류 가운데 산화 폭발, 즉 연소가 되는 폭발. 두 번째로는 성분이 쪼개져서 일어나는 기계 폭발. 세 번째로는 요 반대로 성분이 떡져서 일어나는 중화 폭발. 세 번째로는 어떤 금속 성분이나 다른 걸 만나면 격렬하게 화학 반응을 함으로 일어나는 화학 폭발. 그리고 이 연소가 된다,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꼭 3요소가 갖춰야 되는데요. 가연성, 산소 또는 공기 플러스 점화원, 불씨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점화원이 없어도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노출만 되어 있어도 햇빛이 쪼이는 곳에서 햇빛 촉매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를 촉매 폭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화학을 배우신 분은 촉매 폭발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일족과 수소와 그랬죠? sil조 아주 격렬한 반응이죠. 불소, 염소, 브로 이런 종류죠. 불염부, 칠불염부 이런 것은 촉매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폭발 종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연소 폭발, 분해 폭발, 중화 폭발, 화학 폭발, 촉매 폭발 이런 것 종류들이 있어요. 분해하고 중합은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전혀 성질이 달라요. 이것은 분자가 구조가 쪼개지는 거죠. 수박 쪼개지듯이. 중합 폭발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엉겨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죠. 어선 가스가 양쪽에 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쪽으로만 섞여 있어요. 분해되는 성질이 강한 게 있고 떡지는 성질이 강한 게 있죠. 그래서 한쪽에 속하면 이쪽에 속하지 않는 거죠. 잘 보면은 분해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아산의 기호가 있어요.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 오존이에요.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 오존.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 하이드라진. N2H4입니다. 질소 2개와 수소 4개가 들어가고 있는. 그 다음에 오존. 산소 3개가 달라붙어 있는. 아세틸렌은 아실 거예요. C2H2. 산화에틸렌은 에틸렌에 산소가 합된 거예요. C2H4. 에틸렌에 5가 산소가 넣혀 있는 산화에틸렌. 혹시 분자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내서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쪽들은 분자식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거하고 아세틸렌은 분자식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중합폭발은 떡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전 반대다 그랬죠. 자, 중합폭발은 뭐예요? 세상에 머리 안 감고 산바로 갑니다. 떡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프로그램에 세상에 어쩐다고? 그래서 시산의 염비 대표적인 거 시아나수소죠? 네. 방금 전에 시아나수소 충전 규정에 대해서 했어요. 순도가 낮고 저장기간이 길면서 수분이 섞여 있을 때 색깔이 변색이 되면서 폭발을 일으킨다. 중화폭발. 이랬죠. 순도 98% 이상이 유지가 되면서 수분이 없으면 건조한 상태면은 잘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수분을 없애주는 데 중점을 맞춰서 대부분 수분 흡수제의 성질을 띈 것을 중화폭발 안정제 방지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이 있어요. 여기 좀 독특한 거죠.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거죠. 산화에틸렌은 분해도 되고
떡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 어쩔 때는 우울했다가 어쩔 때는 우울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나이 틀레는 왜 이런 느닷없이 막 이상한 성질 예측 돌아가시는지 어쩔 때는 분해되고 어쩔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염비는 염화빈이에요. 염화빈이. 염화빈. 알겠죠? 시아나수소는 조금 전에 아세틸렌도 했어요. 아세틸렌.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티메스프라는 희석제를 사용해서 첨가해서 이렇게 충전을 한다. 2.5메가파스칼 이하로 충전하고 흡수제, 용해제에다가 아세톤에다가 주입을 해서 충전한다. 그랬죠? 사나이틸렌인데 사나이틸렌은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액체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근데 기체 상태에서는 예측 불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로 튈지 몰라.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로 보면은 기체 상태가 훨씬 분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모든 분자는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이러한 분자 운동 에너지의 세기, 크기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켈빈의 주장이죠.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만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하는 건데 액체 상태일 때는 서로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게 없는데 기체 상태로 막 활발히 퐁퐁퐁 튀어다닐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서 예측 불허가 되는데 사나이틀레는 어쩔 때는 약하다,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 좋은데 너무 좋아 혼자 방방 떠, 어쩔 때는 침울해. 완전히 식화전 환자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분해도 됐다가 또 뭐예요? 떡지기를 했다가 동시에 이게 환자는 어느 한 가지 패턴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수용을 해줘야 돼. 강력하게 눌러줘야 돼. 철창에 가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체 상태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압 충전을 하는데 가압 충전 그러니까 뭘 유지하는 거죠? 네? 액체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근데 가압을 할 때 산화에틸렌과 반응 안 하는 거 알겠죠? 주로 반응을 안 하는. 그리고 산화에틸렌 자체가 예를 들어 공업용 가스 중에서 가연성 가스의 3대 폭발룸이 지닌 거 아시죠? 자세히 보세요. 제일로 폭발룸이 넓은 건 뭐예요? 아세틸렌 258이라 그렇죠? 258이라가 뭐예요? 2.5 81%는 아세틸렌이다 이런 소리죠? 아세틸렌. 그 다음에 3804에 3 내지 80%는 뭐다? 산화에틸렌이다. 사칠오수요 4에서 7,5는 뭐다고? 수소다. 이게 삼총사죠. 폭발룸이 가장 넓은 거. 산화에틸렌은 어차피 가연성이에요. 그렇죠. 이제 가연성이라면은 반응을 안 일으킨다. 그러면 뭐냐? 산화 반응을 안 일으키는. 즉, 뭘 말해야 돼? 불연성 또는 불활성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 아예 연소가 안 되고 산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 이런 걸 써야 돼. 불연성, 불활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 경제적으로 값싸면서도 공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거. 공기 중에 있는 거죠? 질소죠, 질소. 질소 설명할 때도 핵심 정리할 때도 가스 성질 소개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과자
식품 같은 거 빵빵하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거 속에 왜 이렇게 빵빵할까? 음식물이 많이 들어서 내용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질소가스 충전한다고 그랬죠? 산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하는 거. 잘 어때요?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 안 일으킨다고 그랬죠? 질소가. 그리고 뭐예요? 산산가스. 이산화탄소죠? CO2. 예? CO2는 뭐예요? 탄소가 이미 산화돼서 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타죠. 네. 탄소가 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산가스는 안 타는 거죠. 불연성이죠. 자,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물론 불연성, 불활성이 성능 좋은 걸로 따지면 헬륨, 네온이 있겠죠. 헬륨이랑 네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조원소 화학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 그렇죠? 헬륨, 네온 써라. 법에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 망해요. 산화에틸렌이 사실 석유화학공업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 망해요. 그러면 충전하기도 어렵고요. 헬륨, 네온이 뭐 좀처럼 이게 그냥 웬만큼 비싸야지. 응? 채취하기도 어렵고요. 그쵸? 엄청. 그러니까 지금 네온산이 다 사라졌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거의 다 사라져가요. 여기 새로 추가해서 광고판에 네온 안 해요. LED 판으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LED 광고판을 차라리 수명도 짧고 전기 많이 잡아먹고 LED가 총천연색이 나오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인 규정도 생활과 또는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피는 거죠.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에요. 헬륨, 네온이 불가능하다, 염조원소가 불가능하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불연성 가스 가능해요. 다른 불활성 가스 가능해요. 하지만 안정적이면서도 값싸면서도 경제적이면서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두 개를 지정을 해놓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법도 위배도 안 되고 값싸면서 언제든지 채취할 수 있는 거 이걸 쓰지. 굳이 헬륨이나 네온 같은 거 비싼 거 누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경제적인 원리. 저걸로 가압 충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가압은 뭐예요? 몇 메가로? 0.4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죽을 각오로 하고 영원히 사망할 각오로 하고. 영사가 많이 나와요. 소형거리도 영사가 나죠. 폭발등급에서 영원히 죽을 각오로 하고.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야. 잘 안 막아놓으면 어때요? 기체로 증발이 되거나 이러면 어때요? 이거 이제 완전히 이거 큰일 납니다. 식칼 들고 시내로 난동에서 뛰어나오는 환자를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식칼 정도가 아닌 기관총 들고 나오는 환자를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0.4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질소나 탄산가스를 충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523번 문제 봅니다. 산화에틸렌 충전 용기에는 질소,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그 내부의 압력이 얼마라고요? 0.4메가파스칼. 두 개가 나오는데요. 45도였어요. 알겠죠? 45도에서 0.4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그럼 45도까지 올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45도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0.4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알겠죠? 524번. 산에틸렌 충전할 때 에틸렌 저장 탱크 내부의 분위기 가스를 질소나 탄산가스를 치환을 하고 몇 도씨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저장 탱크를 처음에 저장하기 전에입니다. 저장하기 전에 속에 빈 탱크를 싹 훑어내서 빈 탱크로 만든 다음에 충전을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에틸렌 가스, 잔가스라든지 이런 거 다 회수를 하고 질소가스나 탄산가스로 싹 훑어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가스로 훑어내서 되도록이면 5도 시하를 유지합니다.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충전하기 전에 미리 속에 탱크를 싹 어떻게 훑어낸다는 거죠? 네. 훑어낸다는 거죠? 네. 훑어낼 때 뭔 가스를 사용한다? 질소나 탄산가스로 싹 치환해서 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에틸렌을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충전하고 45도에서 내부의 가스 압력이 위에 상부 압력이
0.4MPa 이상이 유지가 되도록 질소 가스를 상부에다가 위쪽에다가 충전을 해요. 액체 상태로 산화에탄을 저장을 하고요. 아시겠죠? 그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가번입니다. 5도씨 이하를 유지합니다. 525번 산화에틸렌 설명으로 틀린 거. 가번 산화에틸렌 저장 탱크는 저장 탱크 내용격의 90%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과충전 방지 조치를 한다. 산화에틸렌은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뭘로 저장한다고요? 뭘로 저장한다고 했죠? 지금요. 뭘로? 액체 상태 기억하세요. 무작정 하지 말고 유출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가스는 용기나 탱크에 몇 프로만 추가하죠? 몇 퍼센트만? 몇 퍼센트만 충전해요? 90%만. 왜? 10%는 안전공간 남겨놔야죠. 그쵸? 그래서 90% 이상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과충전 방지조치입니다. 남은 산화에틸렌 제조 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노출될 경우 독성가스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독 설비를 설치한다. 산화에틸렌은 간성이면서도 독성에 속합니다. 제독 설비를 한다. 다음은 산화에틸렌 저장 탱크는 45도에서 내부 가스 압력이 0.4MPa 이상이 되도록 탄산가스를 충전해 준다. 탄산가스 또는 뭘로? 질소. 두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4번 산화에틸렌을 충전한 용기는 충전한 후에 24시간 정치하고 24시간 정치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시아나수소. 24시간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는 경우는 시아나수소예요. 아시겠죠? 산화에틸렌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산화에틸렌에 대한 충전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압가스의 순도 검사입니다. 품질 검사예요. 가스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검사해라. 수소, 또 아세틸렌,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산수, 세 가지는 반드시 순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이에요. 알겠죠? 네.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쩐다고? 품질 검사한다고요. 알았죠? 네. 몇 회? 1일 1회 이상. 어떤 가스가 규정되어 있다고? 산수화. 계속 반복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들음으로 해서 외워지겠어요. 99.5%, 98.5%, 98%.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화에틸렌 하나 추가해서, 아니 시아나수 하나 추가해서 보면은 시아나수소는 순도가 몇 퍼센트? 98% 이상이면서 수분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착색이 안 되고 변색이 안 되면 재충전 안 해도 되죠. 그건 이제 예외 하나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산수화는 명확하게 품질 검사라. 품질 검사를 해서 그러면 이런 모든 기록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겨야 돼요. 품질 검사는 누가 할까요? 상식적으로? 1번 사장님이, 2번 신입 직원이, 3번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누가 해요? 안전관리. 여러분이 할 일이. 자격증 딱 여러분이 할 일. 여러분이 전부 다 검사해서 검사 기록을 남겨서 사인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안전관리자 책임이죠. 가스를 다루는 것입니다. 526번 문제 봅니다. 고압가스, 산소, 아세틸렌, 수소 세 가지 품질 검사 주기는 하루에 한 번이다. 정확하게 하면 언제 해야 됩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 충전 전에 뭐예요? 3번이죠. 충전 전에. 지금 제가 무작위로 부른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2번 퇴근할 때, 3번 충전 전에 뭐예요? 충전 전에 순도가 제대로 나오는가 보는 거죠. 이건 제조장치, 분리장치에서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충전을 지시하는 거죠. 충전원이 안전관리자는 아니에요. 작업지에서 안전관리자 어때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출 검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검사하고 이상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서 그냥 막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왜? 그 이상 없음 점검 상태 이상 없음 사인 누구 사인이 들어가요? 1번 신입 직원, 2번
비정규직 직원 3번 안전관리직 누구예요? 안전관리직.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은 누가 책임이냐? 사인한 사람이 책임이지.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거나 이렇게 어떤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알려면 철저히 알아야 돼요.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흔한 일이 없는 것 같아. 흔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든 게 많아요.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이고요. 자, 산소는 주로 뭐 써요? 동, 암모니아, 시약, 동. 이거 이제 외울 때 막 몇 가지씩, 두 가지씩, 세 가지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피부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기억 안 나요? 이건 피로카롤시아. 그다음에 이제 동피부, 동피발 또는 동피부 이렇게 외우는데 브롬시아. 그래서 동피부, 브리피부, 동피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씩은 외워놓으셔야 된다. 뭐 피로카를 또는 하이드로설파이드, 뭐 아시텔렌 같은 경우는 가리아노항산 또는 브롬시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뭐 하이드로설파이드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쓰는데. 하이드로설파이드가 하이드로가 수소고요, 설파이드는 황이에요. 수소와 황, 화합물 시약이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리아노항산. 항산과 무수항산을 섞어놓은 것을 이제 가리아노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 글자를 주로 해서 산소와 동피부 이렇게 시약 명칭 외워놓으시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이다 외워주시고요. 뒤쪽에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527번) 고압가스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품질 검사를 해야 될 가스는 산소, 아세틸린, 수소이다. 산수아 정해져 있고요. 규정에.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둘 건 뭐가 있냐? 시아노수소도 있었죠. 시아노수소는 반드시 품질 검사에서 순도를 유지해라 규정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품질 검사를 꼭 하루에 한 번 해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시아노수. 그런데 60일 이내에 재충전 안 해도 되는 거, 이 특혜를 주는 예외 조건은 순도가 어쨌든 간에 98% 이상 되고 습기가 전혀 없어서 색깔이 변색이 안 될 때는 재충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로 해준 것이지 반드시 품질 검사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시아노수는.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만 품질 검사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 순도가 안 되면은 못 팔아먹는 거예요. 충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는 겁니다. 2번 품질 검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한다. 3번 산소는 동암모니아시아, 동피브라고 했죠. 오리자법에 의해서 시험 결과 순도가 99.5% 이상. 1, 2, 3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4번이죠. 수소는 하이드로설파이드 시험하는 오리자트 시험 결과 순도가 98.5% 해야 되는데 99% 이상이 아니죠. 법적인 규정이. 수소는 몇 퍼센트 이상? 98.5%. 99%짜리는 없어요. 숫자에서 고압가스 전체에서 99% 이런 건 없어요. 숫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28번. 다음 각 가스의 품질 검사 합격 기준으로 옳은 것. 1번 수소 99% 틀렸죠. 98.5%죠. 산소 98.5 틀렸죠. 99.5 해야죠. 산소는 순서적으로 산수, 아, 암염 이런 순서로 5대 특정 고압가스 외우시면은 산수, 아, 995, 985, 98 하나씩 내놓으면 됩니다. 아스텔렌 98% 3번이 맞네요. 4번 모든 가스는 99.5% 이상 이러면은 가스 회사에서 데모합니다. 국회 앞에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거 재배열되어 있는 거 있죠? 산소 제조 시 가스 분석 주기는 527번인가요? 1일 1회 이상 계속해서 모든 가스는 그렇게 분석해요. 530번 품질 검사 기준을 할 때 기준 중에 산소를 순도 측정할 때 시약이 무엇이냐? 시약 시험하는 약품이 뭐냐 이거죠. 테스트 약품이 산수화, 동피부 그랬죠? 동아모니아 시약 국가입니다. 피로가롤 또는 피로카롤이라고도 합니다. 보기 3번은 가롤도 맞고 카롤도 맞습니다. 531번 산소가스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동피부, 동아모니아 시약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2번 고압가스 품질 검사하는데 산소의 경우 동아모니아 시약을 사용한 올자법이한 시험에서 순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된다? 99.5%. 4번이 답이죠. 533번 발연항산을 사용한 올자법 또는 브롬 시약을 사용한 불회법에 의해서 순도가 98% 이상이고 순도가 98% 이상인 것은 딱 하나 있네. 뭐예요? 아세틸렌이에요. 98% 이상 품질 검사에서 이거 시아는 수소가 답 아니야? 시아는 수소는 품질 검사 기준에 해당된다고 안 된다고? 해당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시아는 수소도 98%는 권장이라고 그랬죠. 권장. 98% 이상이고 습기가 전혀 없이 착색이 안 되면 재충전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품질 검사 반드시 기록 남겨라. 그렇게는 안 돼 있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33번 시아누스가 보기가 나왔는데 시아누스도 98%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브롬 시약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그쵸? 네. 98% 브롬 시약 들어갔으니까 암기산 거야. 산수아 동피부 브롬 시약 아세틸레인 98% 아세틸레인 답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4번 다음 중 아세틸렌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은 이제 브롬과 발연항산 두 가지를 씁니다. 발연항산이나 브롬 시약을 씁니다. 이 시약 명칭을 534번에 나온 해설이 있는 시약 명칭을 외워두십시오. 시약도 엄청 잘 나와요. 약품 이름, 분석하는 약품 이름. 535번 아세틸렌 정성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 아세틸렌 시약 정성 시험은 성분을 분석하는 게 정성이고 정량은 뭐예요? 양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정성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은 질산은 시약이라고 합니다. 질산 아세틸렌은. 자, 536번 용기에 충전하는 시아나수소의 순도는 몇 퍼센트 이상으로 돼 있다고요? 시아나수소는 98%. 근데 이제 품질 검사에서 시약으로 이렇게 남겨라 이게 아니고요. 시아누소 순도는 98% 이상을 유지해서 습기가 없도록 해서 재충전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거죠. 537번 다음 중 안전관리상 압축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고압가스 종류 중에서 압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압축 충전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산소 충전할 때 배울 때 액화산소 5리터를 채취를 해서 그 중에 아세틸렌이 5mg 또는 탄화수에 분해된 탄소 함량이 500mg 초과가 되면은 그냥 액화산소 이렇게 저장 충전하지 말고 다 방출해서 버리고 새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고압가스 종류를 나머지 고압가스 종류를 압축할 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압축하지 마라 금지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의 용량이 서로 간에 4% 이상입니다. 가연성 가스와 산소의 용량이 4% 이상입니다. 즉 가연성 가스 압축하는데 가연성 가스 아세틸렌이나 C2H4 에틸렌입니다. 그다음에 수소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연성 가스 압축하는데 어쩌다 우연히 거기에 산소가 좀 포함돼서 들어왔어. 몇 퍼센트? 4% 이상. 알았죠? 또는 산소 기체를 압축을 하는데 우연히 어차피 고압가스 회사니까 주변에서 가연성가스가 공기 중에 있던 것이 흡입이 됐어요. 조금 스며들었어. 그래서 가연성가스 종류가 몇 퍼센트? 4% 이상으로 스며들었어. 이럴 때 상호 간에 4%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위험하니까 압축 금지. 그 다음에
아세틸렌이나 에틸렌이나 수소 같은 경우는 어쩌냐? 4%가 아니고 2%, 그 반틈. 더 위험하니까. 알겠죠? 더 위험하니까. 에틸렌인데 어떻게 삼총사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게 삼총사죠 지금. 이거 삼총사 아니에요? 폭발음이 넓은. 근데 왜 산해가 아니고 에틸렌이 산소와 상호 2%면 산화에틸렌이 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겠어요. 위험한 세 가지 삼총사는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산소하고 결합되기 전에 에틸렌. 그다음에 뭐요? 수소. 이 세 가지는 상호 안에 몇 프로? 2%가 서로 섞여져 있으면은 압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연성 가스는 몇 퍼센트? 4%. 4%가 서로 넘으면 어쩌냐?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사자가 자꾸 나오는데 가스에서 사자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이 등장해 사자가. 사회에서도 성공하려면 사자가 붙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직업에 보면은 끝에 다 사자 붙이잖아요. 웬만하면 사자 다 붙죠. 직업에다. 옛날에는 뭐 그냥 무슨 원, 예를 들면 이제 간호원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그렇게 안 하죠. 공식 명칭이 뭐죠? 간호사. 요양보호원 그러면 원자 안 붙여요. 뭐예요?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때밀이라고 안 하죠. 요즘 큰일 나죠. 뭐라 그러죠? 몸을 씻어주는 사. 씻을 새, 몸 신 세신사. 세신사라고 그래요? 그쵸? 미용사, 이용사, 뭐 사기꾼도 꾼이라고 하는 사기사,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은 사자를 다 붙여요. 직업에 따라 요즘에는. 그쵸? 돌아가시는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압축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해당되는 걸 분석을 해보죠. 1번. 수소 중에 산소가 3%가 들어있어.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은 2%가 서로 넘게 섞여져 있으면 상호간에. 그러면은 압축 금지죠. 1번은 압축 금지죠. 그 다음에 나번. 산소 중에 에틸렌 용량이 3%. 이것도 위험하죠. 수소, 에틸렌, 아세틸렌 세 가지는 2%가 서로 간에 넘게 포함되어 있으면 압축 금지. 3번. 아세틸렌 중에 산소 용량이 3%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위험하죠. 4번. 산소 중에 프로판 용량이, 프로판 가연성 가스인데 3대 가연성 가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581이랑 3803의 산출로서 3대 가연성 가스 아니죠. 그러니까 이 3대가 아니니까 뭐예요? 이제 몇 퍼센트? 4%죠. 그냥 돌아가시는 4%.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압축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맞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뭐다고? 가연성 가스가 상호 간에 서로 몇 퍼센트? 4% 이상 섞여져 있을 때는 압축하지 마라. 폭발력이 있어. 가연성 가스에서 이 세 가지 삼총사 빼고죠. 빼요 안 빼요? 네. 아세틸렌, 그다음에 몇 프로? 에틸렌, 산화에틸렌을 말해요. 알겠죠? 산소하고 어차피 합해지면은 산화에틸렌. 그다음에 뭐죠? 수소는 제외. 한 가연성 가스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산소와 요 세 가지는 수. 요것은 몇 프로라고요? 상호간? 이건 매우 위험하니까 2%. 요것의 반절이죠. 그쵸? 반절이에요. 이건 이제 어쩐다? 자꾸 사자가 나오는데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돌아가신다. 폭발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뭐 폭발 등급할 때도 0.3mm 영원히 사망하신다. 3등급 위험한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면은 압축 금지죠. 요거 이제 분석을 해요. 무조건 막 외우지 마세요. 압축 금지 안 외워져. 자, 압축을 하면은 열 나죠. 네. 맞나요? 네. 온도 올라가죠. 뜨거워지죠. 열, 산소, 가연성. 삼총사 딱 맞죠? 뭐가 되죠 이게? 연속 폭발이에요. 압축해서 폭발한다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가연성. 그 다음에 뭐야? 산소. 그 다음에 뭐야? 점화원 불씨. 불씨 역할을 하는 게 압축열이죠.
세 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폭발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아 그래서 터지지 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터지면 죽지. 죽으니까 뭐야? 한자로 뭐예요? 죽을. 자 죽을 1, 죽을 2, 죽을 3, 죽을 4 뭐예요? 죽을 4 폭발하면 폭발 현장에서 사가 나오면 영화 찍어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에? 어디로 진출해? 헐리우드 슈퍼맨 영화 찍어야 돼. 지구를 구할 히어로 폭발 현장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삼총사 진짜 위험한 거 세 가지 있죠. 고압력 가스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 세 가지 아니고 폭발로이 넓은 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몇 퍼센트? 4%의 반절만 돼도 돌아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538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538, 539, 540 계속해서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폭발 위험 때문에 압축하면 안 된다, 충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충전 금지 규정이죠. 충전할 때는 물론 액화시켜서 충전하는 거 또는 압축시켜서 충전하는 거, 용해시켜서 충전하는 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자, 봅시다. 538번 압축해서는 안 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충전하면 안 되는 거 여기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기액화 분리장치에서 충전하면 안 되는 경우 있죠. 맞아요, 틀려요. 공기액화 분리해서 여기 하나 추가해야 돼요. 액화산소를 5리터를 채취를 해 샘플로. 알겠죠? 치료를 해서 이 중에서 아세틸렌 성분이 왜 이제 이것도 설명했어요. 아니 공기액화 분리장 그냥 가스 회사일 텐데 굳이 공기액화 분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도 만들죠? 액체를 만들어서 질소 만들고 산소 만들고 아르곤 만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공기가 3대 성분이니까 질소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 이거 굳이 만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시네? 아 가스 회사에서 이거 산소 하나만 만들고 있겠냐고요. 이것저것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스 회사에서 공기 빨아들여서 필터로 먼지 걸러서 수분 제거하고 압축했다 단일팽창했다 온도 떨쳐서 액체로 만들었다 증발시켜서 따로따로 분리하잖아요. 근데 빨아들인 공기 자체가 아세틸렌이 포함되는 거죠. 가스 회사니까 막 공기가 얼마나 여러분 공단지대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화학공업지대 가면 어때요? 쩔잖아요. 축사 많이 있는 데만 가도 똥냄새 나는 똥냄새. 그렇지. 지금 가스회사 화학회사 주변에 공기들이 어때요? 아유 바람 환자들도 암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기암을 많이 뭐 지역별 차별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쪽 남쪽 밑에 가면은 엄청 다른 지역보다도 암 환자들이 많아요. 응? 그 공기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5mg 초과되면 위험해. 왜? 산소하고 아세틸렌 딱 맞잖아요. 강력한 산화력. 아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탄화수소율. 탄화수소의 탄소 질량. 이게 뭔 소리냐? 탄화수소는 어디서 나왔을까? 윤활유 성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활유가 다 탄화수소율이잖아요. 기름 종류니까 압축 과정에서 압축 단일팽창할 때 압축기에 윤활유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 압축기에서. 윤활유 성분이 결국에는 들어가지고 그 탄소가 분리돼서 탄소 질량이 얼마? 500mg 초과될 때. 이 포함된 게. 그 말은 뭐냐? 윤활유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액화산소에. 이거 탄소 아닙니까? 윤활유 기름이잖아요. 근데 액화산소 뭐예요? 강력한 산화력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충전하고 뭐하면 그 과정 중에 어떤다? 발화돼서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충전 금지예요. 이건 충전 금지. 충전 금지. 그리고 어떻게 다 버리라는 거죠? 액화, 공기액화 분리장치에 있는 들어있는 모든 그 공기 액화 액체로 되어 있는 거 다 반출하고 버리고 청소해내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가동하라는 게 장치를. 알겠죠? 왜? 아이 대충 그 대충 하면 되지. 뭐 공장에 통째로 날아갈 각오를 한다면은 한번 폭발 일어나면 거기만 ปุ๊ 누구 방귀 끼듯이 그렇게 폭발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폭발 일으키면. 응? 그래서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540번까지 계속 압축 금지인데요. 538번 고압가스 제조할 때 가스 압축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압축해도 되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 되는 겁니다. 1번. 가연성 가스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를 제외한 거, 예,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서로 전체 용량 4% 이상 섞어져 있을 때 4% 숫자가 익숙하죠. 맞습니다. 2번. 산소 중에 가연성 가스 용량이 전체 용량이 4% 상호간이니까요. 예? 가연성 가스 중에 산소가 4%, 산소 중에 가연성 가스가 4% 똑같습니다. 3번.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는 산소가 섞을 때 몇 프로? 2% 이상 서로 상호간에 섞여 있을 때. 1, 2, 3번은 가나다는 압축하면 안 돼요. 라번. 산소 중에 에틸렌, 아세틸렌 및 수소 용량과 전체 용량이 4% 이상인 것. 이게 산소 중에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의 용량 합계가 그랬는데요. 요거 세 가지를 합해서 용량 합계가 아니고요. 각각이에요, 각각. 각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퍼센트? 서로 간에 2%인데요. 아세틸렌 2%. 이 합계로 해서 용량을 합해가지고 4%가 아니고요. 이해하셨는가요? 아니 그러면은 공기 중에 아세틸렌만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 에틸렌이나 수소는 없어. 이 세 가지 합계가 아니고 각각이 2%예요. 이해하셨죠? 이해됐어요? 뭔지 알겠죠? 뭐 합계로 해서 4% 이게 아니고요. 뭐 세 개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거기가 조금 애매하게 설명이 되는데 사명이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각각이기 때문에 537번의 윗 문제에 보면은 산소 중에 에틸렌이 3% 포함돼요.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가까이 가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세 개를 섞어치기로 해서 합해서 4% 이게 아니에요. 법적인 그 규정에 그 명문화되어 있는 글자는 막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뜻대로 해석해야 돼요. 539번. 다음 중 고압가스 압축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돼. 즉 압축 금지라는 거죠. 1번. 아세틸렌 중에 산소가 전 용량의 몇 퍼센트? 2% 이상인 것. 금지해야죠. 2번. 산소 중에 가연성 가스가 전 용량의 몇 퍼센트? 4%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산소 중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 용량의 2%. 이것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용량 합계가 아닌데. 4번. 시아나수소 중에 산소 용량의 전 용량의 2% 이상. 시아나수소는 3대 가스에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3대 가스에 안 들어갔으니까 2%가 아니고 4%예요. 4%. 근데 객관식에서는 항상 어쩐다고요? 가장 먼 것이 답이 돼요. 가장 가까운 것이나 먼 것. 이거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시아노수소는 원래 그냥 일반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4%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튼 숫자 자체가 틀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539번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54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압가스 압축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되는 경우인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번. 산소 중에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2번. 아세틸렌 중에 산소 용량이 1%. 3번. 산소 중에 가연성 가스가 전체 용량의 2%. 4번. 시아노수소 중 산소 용량이 전체 용량의 2%. 다 퍼센트가 틀려있죠. 2번, 3번, 4번은. 그쵸? 가장 가까운 걸로 찾아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은 아세틸렌은 2%가 돼야 되고 3번의 산소 중 가연성 가스는 4%. 4번의 시아노수소는 일반 가연성 가스에 속하니까 뭐예요? 4%. 이렇게 퍼센트가 고쳐져야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가 대략 압축 금지 또는 품질 검사, 순도 유지 이런 위주로 되어 있었고요. 541번부터 지금 몇 문제 짜투리에 나온 것은 이제 재충전 금지. 다른 요소입니다. 재충전 금지. 그러니까 어떤 압축할 때 서로 간에 막 폭발 위험성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충전 금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충전을 하는데 뭐 용기가 좀 이상하다. 대표적으로. 예? 그런 것이 발견됐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런 것 등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또 너무나 과충전됐다. 90% 이상이 오버가 됐다. 또는 충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안전벨트가 터졌다. 뭔가 좀 속에 이상이 있는 거죠. 압력이 초과되는 거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얼른 충전을 중지해야 돼. 그 충전을 작업하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면 대략적으로 충전을 하지 마라. 네,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541번. 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 용기는 안전성이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치수를 갖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설명적으로 틀린 것. 1번. 납붙인 부분은 용기 몸체의 두께 4배 이상 길이를 한다. 용기 몸체에 전체 크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납붙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길게 병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사이드에 보면은 이렇게 납으로 이렇게 납대만 자국이 보여요. 전체 길이가 용기 전체 두께 몇 배? 4배 이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짱뚱하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드물고요. 몸체 두께 4배 이상 길이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중간에다 이렇게 됐나? 아무튼 이렇게 분사가 됐어요. 이렇게 눌리지고. 그럼 중간에 이렇게 납된 부분이 있어요. 있죠? 네. 납된 부분이 얄쌍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납된 한 폭이 있을 거예요. 요 폭. 알겠죠? 네. 요 폭은 용기 두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철판 두께. 철판 두께 몇 배? 4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용기 두께를 해봤자 얇은 철판인데, 강철판인데 최소한 그 두께 몇 배 정도로 납을 붙이라, 납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몇 배? 4배. 길게 해서. 알겠죠? 그래서 요 두께, 이 납대많은 폭이 용기 두께 4배가 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최고 충전 압력 메가파스칼 수치하고 내용적 리터 수치하고 곱이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속에 이제 리터를 이렇게 보면은 용기가 이렇게 충전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몇 리터짜리. 그 충전 압력, FP, 필프레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TP, 테스트 압력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약자 용기에 표시하는 어깨에 표시하는 이니셜 표시하는 약자들 그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적이 있는데 뭐 TP 내압 시험이라고 했죠. 네. FP 필프레저 충전 압력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TP가 뭐라고? 네. 내압 시험 압력. 뭐 W 그런 거예요. 충전 질량. V 네? 볼륨. 그래서 뭐예요? 내용적 막 이런 것들 약자로 된 거 이거 시험 본 적 있잖아요. 모의고사 그렇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요. 내용적 수치하고 최고로 충전하는 필프레저 메가파스칼 수치를 곱해서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최고 충전 압력이 35.5 메가파스칼 이하예요. 내용적이 20m 이하로 한다. 근데요 이렇게 하면은 곱해보면은 어쩔까요?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35.5가 아니고 22.5 메가파스칼 이하이고 내용적은 25리터 이하일 거.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내용적 25리터 이하, 최고 충전 22.5 메가파스칼 이하야 된다. 재충전을 금지하는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최고 충전 압력이 3.5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적이 5리터 이하로 한다. 이제 별도의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충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542번 재충전 금지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틀린 거. 재충전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일회용 용기예요. 1회. 알았죠? 대부분 일회용 용기는 어디에가 볼 수 있냐면 납붙인 용기예요. 이런 용기들은 여러분 그 일반 가스통 같은 경우 산소, 아세틸렌, LPG 이런 것들은 계속 다시 충전해서 쓰죠. 네. 충전해서 써요, 안 써요? 충전해서 쓰죠. 그것은 재충전 용기예요. 이렇게 다시 충전해서 쓰는 용기는 일정 기간 쓰면은 부식이 되거나 두께가 얇아질 수 있으니까 재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다시 충전할 때는 재검사 기간이 도래했는지, 외부의 부식이 심하게 됐는지, 도색 상태가 벗겨졌는지, 표시사항이 정확히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다고 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기 나온 용기는 재충전 금지 용기는 일회용 용기예요. 한번 충전하고 나서 다시 재충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고, 대부분 재충전 금지에 해당되는 건 뭐냐? 스프레이용으로 나오는 에어졸 용기, 즉 납붙임 용기에 납땜을 해서 만든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에 541번하고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용기와 용기 부속품을 분리할 수 있느냐 아니고 없는 구조. 여기가 보면 다 일체형이죠, 완전히. 위 대가리 속에 뭐 스프레이 노즐 나오는데 뭐 몸뚱아리 뜯고 이런 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분리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됩니다. 534번 두 문제만 이제 풀어보게요. 탱크롤이 충전 작업 중에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탱크 상부로 충전할 때 과충전. 탱크는 상부로도 충전하고 밑으로도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과충전할 때, 가스가 누설될 때, 안전벨브가 작동할 때, 이럴 때에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충전 금지. 544번. 고압가스 냉동 제조 시설 중 시설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1번. 냉동 제조 시설 중 냉매 설비는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한다. 4번. 가연성 가스나 독성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 설비는 수입기에 설치하는 액면기는 환형 유리관 액면계를 사용한다. 그런데 환형 유리관 액면계 외에 액면계를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형은 동그랗게 된 그냥 맨 유리관을 말하는데요. 강도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충격에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액면계를 설치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저기가 되어 있는데 3번 냉매 설비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4번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4번이 중요해요. 요것은 544번은 다른 2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기 4번이 중요해요. 압축기 최종단에, 압축기 가장 마지막 단, 1단, 2단, 3단, 4단 있으면은 가장 마지막 단에 다단식일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압축기 출구 쪽에 있는 안전벨브, 압력이 초과되거나 너무나 고압으로 올라와서 압축기가 증가하면 압축기가 무리가 가요. 그럴 때 설치가 되는 안전장치는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 요 수치가 나와요. 압축기 최종단.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압축기 최종단 이외에 안전장치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압축기에 달려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옛날 규정으로는 6개월에 한 번인데 2배로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1년에 한 번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다. 이 수치가 중요하다. 이것에서는 이 지식이 그게 중요합니다.